세댁, 이제 여기만 붙이면 마지막이네. 어쨌든 내일은 제발 많은 사람이 유세 현장으로 찾아와줘야 할 텐데. 그러게요, 아주머니. 진실은 언제든 밝혀지고 통할 거란 생각입니다. 이 벽보처럼요. 그러면서 미연은 마지막 한 장 남은 벽보를 마저 붙였다. 그동안 베일 속에 가려있던 박원영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유권자 여러분, 내일 오후 2시와 4시 두 번입니다. 어창 공설 운동장으로 와보십시오. 진실은 아무리 숨긴다고 해도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박원영이 저질러왔던 비인간적인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심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벽보에는 그런 문구로 적혀 있었다. 미연은 벽보를 바라보며 거기에 적혀있는 대로 낱낱이 파헤쳐져 유권자들이 박원영을 심판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 두 사람은 이제 모든 걸 운명에 맡기고 기가를 서둘렀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서 마지막으로 리허설을 한 번 더 할 생각이었다. 박은영의 진상을 알려주는 방식은 호소문을 읽어가듯 하기로 했다. 이에 내용이 적나라하게 들어가는 각자의 호소문을 만들고 이미 연습을 한 덕분에 이제는 거의 보지 않아도 달달 외울 정도였다. 사실 모든 내용이 거짓이었고 억지로 깨에 맞춘 내용도 아니어서 특별히 예고할 내용도 없었다. 다만 내일 폭로에 앞서 이해 당사자인 남편에게 일단 양해를 구할 생각이었다. 자신이 가평댁 아주머니와 함께 나타나면 남편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부터 벌써부터 걱정 반, 설렘 반이 교차했다. 사실 내일은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는 황금과도 같은 일요일이었다. 투표일이 다다음 주 수요일에 있어 다음 주에도 주말이 있긴 있으나 그때까지 어느 후보를 찍을지 망설이고 있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마지막 표심다지기 정도밖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다음 주 일주일 동안 후보를 결정지을 공산이 클 것으로 판단되었다. D-Day를 잡은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일단 내일 폭로전이 있고 참석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해 봐야 할 것이다. 택시로 가평댁 아주머니를 집까지 모시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무심결에 사무실을 바라보다 깜짝 놀랐다. 제법 늦은 밤중인데도 선거 사무실에 아직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이다. 미연은 그곳에서 내려 사무실로 들어갔다. 당신 혼자 계셨군요. 그래요. 당신도 캔맥주 하나 할래요? 학수가 오징어와 간단한 안주 그리를 놓고 마시던 캔맥주를 내려놓고 냉장고에서 맥주 캔을 꺼내온다. 그럴까요? 미연은 남편이 앉은 소파 앞자리로 가서 앉았다. 당신도 물론 조금 전 여론조사 결과를 봤겠죠. 학수가 약간 힘이 빠진 소리로 물어봤다. 미연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역시 우려했던 대로 며칠 전보다 2%나 더 떨어졌더군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선거 풍토가 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온갖 흑색 선전을 동원해 비방 발언을 하면 사람들이 진실을 파헤치기보단 휩쓸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지난번 당신과 결혼건에 대해서도 박은영 쪽에서 하도 치졸할 정도로 악의적인 내용을 퍼뜨렸지만 난 꾹꾹 참았어요. 난 분별력이 있는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그 정도쯤이야 스스로의 판단으로도 차단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영향을 끼치다 밖에 볼 수 없어요. 여보, 그래서 말인데요. 예. 아니 왜 그래요? 말을 하다 말고. 미연은 남편의 그 말에 어떻게 할까 잠시 망설였다. 분위기로 봐선 기회는 지금일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말해버릴까. 미연은 용기를 내어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도 계속 당하고 있지만 말고 이번 참에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을 파헤치면 어떨까 했어요. 그래서 맞불 작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말에 학수가 미연에게도 저런 면이 있었나 깜짝 놀라는 눈으로 바라본다. 미연은 남편의 눈을 의식하며 맥주캔을 한꺼번에 들이켰다. 맥주를 좀 들이키고 나면 말하기도 한결 쉬워지겠지. 며칠 동안 독하게 마음을 먹고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남을 헐뜯는 일을 벌이기에 망설여지는 데는 타고난 성격 때문이었다. 남편이 끝까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간도해야 할지도 모른다. 결국 이런 폭로전의 경우 이해 당사자인 남편의 의견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도 미연은 잘 알았다. 하하, 당신도 그런 생각을 다 하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그저께 제가 이모님같이 친하게 지냈던 분도 느닷없이 전화를 걸어와 선거 유세를 돕겠다며 이상한 소리를 하더만. 근데 물론 최악의 경우 폭로전을 나도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대신에 진실하지 않는 허위 폭로나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를 떠보기에 슬쩍 건드려 보는 폭로 따위는 닥칠색입니다. 거기다 이왕 하려면 자기가 저지른 잘못으로 상대방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폭로전이라면 뭐랄까. 근데 그런 정보를 찾기가 어디 쉬워요. 사실 이런 말하기 좀 그렇다만 박은영이 이번에 나를 넘어서기에 혈안이 되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전에 직장 동료로 있을 때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땐 하도 상대방이 괘씸에 수치심을 느낄 만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땐 별 생각 없이 내뱉었고 그 후 그 말 때문인지 그 사람과는 아주 돌아섰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상대방도 그 말을 평생 원한으로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말로 상처를 준 누나는 평생을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번에 그쪽 진영에서 당신과 나를 묶어 그런 어처구니 없는 비난을 지어낼 때 한편으론 가소롭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이 어떤 말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들어도 남을 사람이에요. 아니 여보, 당신 박은영과 잘 아는 사이요. 그런 말을 다 하다니. 안 그래도 그 사람의 모친상을 어떻게 알았고 또 그 동생과 잘 아는 사이 같아서 의심이 들긴 했지만 미연의 그 말에 학수가 깜짝 놀라 말한다. 하지만 정작은 미연이 분위기에 휩싸여 자신도 모르게 뱉은 그 말에 더 놀라고 당황스럽다. 하지만 이미 물리기엔 너무 멀리까지 와버린 느낌이었다. 미연은 내일 가평댁 아주머니와 같이 남편을 찾아가 하려던 말을 오늘 밝혀야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결국은 원영과 자신의 관계를 밝혀야 하는데 그 사실이 지금 가장 두려움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이모님처럼 지냈다는 사람이 가평댁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도 자신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것도 모르고 자신이 혹시 아주머니에게 큰 결례나 하지 않았나 떠올려 보았지만 다행히 크게 지나친 행동은 하지 않은 것 같았다. 여보, 사실은 전에 장례까지 약속했다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죠. 그럼 그 사람이 박은영? 학수는 너무 놀랐던지 입을 다물지 못한다. 예. 그랬었군요. 난 그 사실도 모르고. 난 내일 당신이 이모님처럼 지냈다는 그분과 함께 사실은 박은영이 그동안 저질러왔던 비인간적인 처사를 유권자들에게 낱낱이 밝히기로 했습니다. 학수는 점점 놀라는 표정으로 변해갔다. 아니, 그럼 이모님과 벌써 그 일을 준비해왔단 말이요. 그렇지 않아도 어젯밤에 나갔다 한참 늦은 시간에 들어온 것과 오늘 저녁에도 당신이
볼일을 보러 간다고 하기에 뭔 일일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